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풋볼 결승전 슈퍼볼은 미국인들에게는 치킨 윙을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슈퍼볼을 즐깁니다. 이때 슈퍼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 치킨 윙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약 12억만 개의 치킨 윙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가 치킨 윙을 4개씩 소비를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치킨 윙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치킨 윙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프랜차이즈 윙스톱입니다. 이 윙스톱은 최근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상장한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객들이 레스토랑에서 소비를 줄이는 가운데 윙스톱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윙스톱은 30년 전인 1994년 안토니오 스워드가 텍사스 갈랜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버팔로 윙 스타일의 치킨 윙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스워드는 15살 때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레스토랑 사업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1986년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픽업 전용 피자 체인인 피자 패트론을 설립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1994년에 윙스톱 매장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윙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만 준비 기간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윙스톱에 다양한 소스를 곁들인 이 치킨 윙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에서 인기가 커지면서 창업 3년 만인 1997년부터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0억 개의 윙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윙스톱이 본격적인 성장의 궤도에 오르기 전인 2003년에 그는 먼저 창업했던 이 피자 체인, 피자 패트론의 성장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윙스톱을 매각합니다.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아마 지금의 성공을 본다면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제미나이 인베스터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2010년에는 미국의 사모펀드 로워크 캐피털에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상장에 성공합니다. 창업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이길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왔는데요. 이 치킨 윙, 그리고 이 치킨 텐더, 치킨 샌드위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 중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고릅니다. 종류가 꽤 많은데요. 매운 정도에 따라서 13가지 맛 중에 이제 고르게 되는데 저는 이 오리지널 버팔로 윙을 일단 맛보기 위해서 이 오리지널 핫을 하나 시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윙스톱의 시그니처라고 하고 이 유명하다고 하는 루이지애나 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렌치 소스를 찍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길래 한번 저도 주문을 똑같이 한번 해봤고요. 지금 하나를 서비스로 더 주셨네, 보니까. 여기 6개를 시켰는데 하나를 더 주셨고, 그 다음에 치킨 텐더를 3조각 이렇게 해서 콤보로 다 지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면 6피스 해서 콤보가 지금 13.89, 그리고 치킨 텐더 3피스에서 콤보가 12.49달러,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세금까지 해서 28.13달러가 됩니다. 3만원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팔로 오리지널. 태어나서 버팔로 윙을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핫소스에 닭 날개를 이렇게 조리한 것 같은 그런 신맛이 확실히 좀 나네요. 근데 여기에 이 신맛과 크림, 그리고 이 설탕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거 루이지애나 럽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또
이게 버팔로 윙의 어떤 신맛과 크림 그리고 이제 설탕, 향신료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맛입니다. 많이 양을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다 보면 자꾸 먹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윙스탑도 이 다양한 맛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의 이 윙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윙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전 세계 다양한 맛을 고려해서인지 메뉴에 보면 스파이시 코리안 큐라고 하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렇게 핸드컷으로 했다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이 감자튀김도 있고요. 감자튀김은 약간 좀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버팔로 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장에서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치킨 윙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치킨 윙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 버팔로 윙 덕분인데, 1960에서 70년대 미국은 이렇게 통닭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인들이 뼈와 껍질이 없는 부위인 이 닭가슴살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닭 판매자 입장에서는 닭 날개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닭 날개를 싸게 판매를 했고, 이 레스토랑에서 닭 날개를 싸게 사서 매콤하게 짜게 만들어서 팔았더니 고객들의 맥주 매출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술집에서 여러 대의 TV를 놓고 스포츠 경기를 보는 장면을 굉장히 흔하게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좋고 이 가격도 저렴하고 맥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 바로 또 치킨 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버팔로 윙이 유명한데요. 이 버팔로 윙의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뉴욕주의 버팔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 앵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들과 아들 친구에게 간식으로 치킨 윙을 이 핫소스에 요리를 해서 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메뉴에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버팔로 윙은 치킨 윙에 핫소스를 발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 미국인들이 치킨 윙을 사랑하게 된 배경은 닭의 품종이 또 달라지면서 함께 바뀐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날개에 먹을 게 없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도 이 윙스톱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브랜드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윙스톱은 30년간 사업을 하면서도 메뉴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치킨 윙, 텐더, 그리고 감자튀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들에게 한정판 맛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또 2022년에는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실제로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먹다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짜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술안주로 먹기에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맥주를 팔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제 집에서 먹는 경우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리를 곧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이 작은 매장에 직원이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이 디지털 매출의 증가,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경우를 또 대비해서 본인들이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실제 인테리어에도 지금 내부에서 들어와서 보면 뭐 스포츠 경기를 다 틀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도 1994년에 시작했을 당시에 인테리어가 항공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금 이 윙스톱 매장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합니다. 이 매장에서 실제로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매장에 사람들이 차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오히려 이제 배달 픽업해가는 사람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이 디지털 매출이 68%를,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윙스톱은 100% 배달과 캐리아웃 믹스 모델을 또 꿈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또 현금이 없는 결제, AI 음성 주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구조가 이 성장의 동력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카바의 경우에, 카바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가 약 18%였습니다. 그런데 이 윙스톱의 동일 매장 매출이 거의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동일 매장 매출 증가가 18%였는데 20년 연속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증가한 기록을 세웠고, 또 올해는 증가 속도가 20%대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98%의 매장들이 프랜차이즈 형태인데요. 2년이면 투자금 회수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장 확대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는 이제 CEO가 작년에 한 발언 가운데 지난해 이 오픈한 레스토랑의 90%는 기존 프랜차이즈의 재투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윙스톱은 현재 글로벌 매장이 2,2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 내 4,000개 그리고 해외에서 3,000개 매장을 더해서 총 7,000개의 매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치킨 윙 프랜차이즈 윙스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윙스톱의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빠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 모델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의 재투자, 20년간 동일 매장 매출 증가, 끊임없는 맛의 변화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윙스톱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10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복리로 따지면 연 3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고평가 논란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윙스톱은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매장에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포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매장에 좌석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을 참고해서 한국 매장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재밌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울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식당 안에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이 버팔로 윙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었을 시기가 1990년대 초반에 버팔로 빌스라고 하는 버팔로의 연고를 두고 있는 풋볼 팀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NFL의 결승에 그러니까 슈퍼볼에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슈퍼볼 하면 버팔로 윙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버팔로 윙이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뉴욕주의 버팔로에 위치한 이 앵커바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요. 앵커바가 이제 버팔로 윙이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 버팔로 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스토리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1964년에 이 아들 도미니크가 엄마 테레사한테 이렇게 와서 친구들과 갑자기 오게 돼서 엄마인 이 테레사가 특제 소스로 이렇게 윙을 버무리면서 이게 이렇게 버팔로 윙이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버팔로 윙이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샐러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블루치즈 딥소스가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치킨 윙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짜다 보니까. 하나만 먹어볼까요? 그 윙스톱에서 먹었던 맛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바삭하고 좀 덜 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함께 나온 이 블루치즈에 찍어서 이건 약간 단짠이 조합이 좀 있어서 찍어 먹으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윙스톱에서 오리지널을 먹었을 때는 이게 조금 한국인 입맛에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한국인 입맛에서 좀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말을 들어보니까 핫소스 맛이 나서 좀 새콤한 맛이 있는데 그 새콤한 맛이 처음 먹었을 때는 좀 새콤해서 부담이 있는데 먹다 보면 중독성이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약간 좀 재미로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시작된 이 버팔로 윙을 좀 보여드리기 여기 왔는데 사실 이렇게 처음에 버팔로 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지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문화와 함께 어쨌든 계속 쭉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버팔로 윙이 이런 술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술을 먹는 이 바 분위기가 많이 이제 물씬 느껴지는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하는 것 지금도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윙스톱의 사업을 봤을 때도 치킨 윙이 앞으로도 술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0피스가 제일 작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때 좀 많이씩 시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럿이 좀 나눠 먹고 그래서 윙스톱에서도 우리가 밖에서 기다려보면 사람들이 큰 박스에다가 테이크아웃을 뭐 20개 넘는 이렇게 많은 개수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 문화들이 이 윙스톱의 사업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7월 29일은 치킨 윙 데이입니다. 내셔널 치킨 윙 데이를 기념해서 매년 7월 29일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9일은 이렇게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치킨을 알리는 이벤트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BBQ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치킨 맛을 알리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킨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로 한편으로는 K-팝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